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보라, 연보라, 보라보라 하네요. 시장도 지금은 아직은 좀 멍이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어제 하락, 오늘에도 하락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게요. 네, 일단 하락장 속에서 시작부터 뜨거웠던 종목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알톤 스포츠인데요. 이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신사업 기대감 고조. 네. 이 신사업으로 인해서 요즘 기대감 받는 기업들 많은데 이러한 투자 의견들과 향후 신사업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톤 스포츠의 주가는 무려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 유지하면서 4,205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까요? 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로 2019년 1월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1만 대 이상의 전기 자전거를 공급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 동사의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0년 서울시 공유 자전거였죠. 이 따릉이 14,000대를 공급하면서 6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유 자전거 시장 진출로 전기 자전거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전기 자전거가 바로 보라색입니다.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동사가 지금 진출한 스마트 모빌리티 역시 2020년도에는 매출도 집계가 된 것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매출을 바탕으로 동사는 올해 8월이었습니다. 중국 천진법인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는 관계회사 TRS에 실리콘 음극재 제조를 위한 원재료 페슬러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모하는 초입 단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톤 스포츠가 어떤 기업인지를 쭉 내용을 보니까 사실 오늘의 급등 외에도 기본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급등을 야기시켰던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 목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포부가 큰 회사였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톤 스포츠가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전지 사업은 이 실리콘 음극재 소재 업체인 TRS와 협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TRS는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테슬러지에 납품받아 음극재용 파우더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와 거래보다는 이 동사의 아까 언급했던 그 중국의 천진법인을 통한 거래가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올해 8월부터 이 천진을 통해 거래를 했고요. 3분기부터는 관련된 매출액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회사의 목표도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로는 매출액 600억 원 이상의 목표를 내세웠고 장기 목표로는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 진출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후년 이 매출액 600억 원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QY 리서치에 따르면 그래프가 바로 이 음극재 비중 전망입니다. 그 리서치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음극재 시장 규모가 이렇게 성장성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27년에는 무려 약 16조 원에 달하는 시장 예측치가 나왔고요. 또한 전기차 배터리 충전 속도도 이에 따라 용량 확대를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의 상용화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에 이어서 이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 진출에 대한 큰 목표도 내비쳤는데요. 이 동사는 지금까지 고철 시장의 폐배터리를 폐기했으나 향후에는 이 폐배터리 효율 개선, 그러니까 재사용과 또 재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19년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참여로 구조적 성장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매 대수 추이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그래프에서 체크한 것처럼 무려 64% 넘는 판매 대수 추이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1년 현재는 더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전기 자전거, 그만큼 배터리도 많이 소요되겠죠.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공유 자전거에 장착된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대당 1개에서 2대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소요되고 수명은 평균 3년 전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 자전거 배터리는 충전 교체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이 동사의 매출 추이도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였고요. 일단 동사는 자체 천여 개 대리점과 대형 업체와 협력해서 이 폐배터리를 수거할 계획을 밝혔고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수 있던 겁니다. 네, 알돈 스포츠에 대한 이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의 급등세가 일단 나타나고 있죠. 상한가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는 호재기는 하지만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돈 스포츠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현대. 두 번째 리포트 말해버렸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였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열어볼 테고요. 수주 모멘텀 내년 실적 개선으로 환원될 것이다라는 보고서 제목과 함께 사실상 요즘 약세 시장에 목표가 상향 조정이 쉽지 않은데 4만 원 목표가를 높였기 때문에 그 이유 보고서 내용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일단 오늘장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 오르고 있고요. 32,700원 기록 중입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보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기화 여전히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마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결국은 전기화 추세 가속화로 연결된 것이라며 이 향후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이 가운데 에너지원은 다변화하고 있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단은 전기로 일어나될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한 그래프 통해서 이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와중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태양광과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대부분의 최종 생산물이 바로 전기라는 점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었습니다. 전체 에너지 관련 투자의 41%를 전력 인프라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련 그래프였고요. 이 때문에 전기화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 또 장기적으로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본 겁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에너지 투자의 40%는 전기 관련주라고 꼽았고요. 현대 일렉트릭도 이러한 포인트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이 많다라는 건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니 긍정적으로 투자 포인트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의 움직임을 쭉 보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적과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동력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것들이 바로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던 이유였는데요. 네. 확실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현대 일렉트릭 주가는 연초 대비 61% 상승의 큰 시세를 냈지만 이러한 급등에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예상보다 강력한 수주 모멘텀과 이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그 이유였고요. 일단 회사의 주력 수출 시장인 중동과 북미 지역 그리고 선박용 전력기기 시장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요. 또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8월과 9월 사우디 그리고 영국에서의 변압기 수주 확보를 통해 최근 3년간 가장 큰 대형 수주를 따냈습니다.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이러한 수주 물량은 사실상 규모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양호하다고 봤고요. 이로 인해 연말에 매출로 반영이 되니 주가에도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시장에서 이런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왔을까요?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의 주가 움직임을 쭉 보면요.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의 상승력이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요. 1월까지 좀 주가 차트를 좁혀서 볼까요? 계속해서 상승 그리고 상승 추세를 밟아왔고 최근에 주가는 장중 35,000원을 넘어서기도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있었으면 하락장에서도 참 든든할 텐데 근데 다소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해도 상승 여력이 약 20%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지만 앞으로 현대일렉트릭이 또 얼마나 더 잘 올라가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 아이도 든든한 뚜껑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체크해 볼 테고요. 3분기 전망, 이 서버가 핵심이다라는 제목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였고 목표가로는 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ISC 그럼 현재가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1%대 오늘 하락세 보이며 34,000원 기록 중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뭐가 나왔을까요? 네, ISC 반도체 부품주로 이 테스트 소켓 개발 업체입니다. 먼저 3분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이 메모리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로는 9.3% 감소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 기존 추정치였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6%, 8.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진한 메모리 업황을 반영을 했고요. 이 메모리향 소켓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1.5% 감소한 게 바로 이 역성장의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원가 절감 노력도 있었고요. 또 고마진의 서버, CPU향 러버 소켓 매출액이 크게 늘어서 이 성장 부분을 영업이익에서는 봤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 이 보고서에서는 영업이익을 이끌었던 이 서버 CPU향 매출이 그 추정치를 주시하자라고 짚었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조사한 소켓 시장 규정 추모치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짚었는데요. 일단 3분기 CPU AP향 소켓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5.3% 증가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로는 20%의 성장성을 집계했습니다. 월별 매출액 추이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동사의 소켓 매출이 아닌 이 대만 테스트 소켓 업체의 월별 매출액인데요. 아무래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매출액 추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82%, 154% 증가세를 보인 이 대만 테스트 소켓 업체의 매출액 추이인데요.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MD의 신규 서버 CPU 출시 대응도 이로 인한 소켓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동반 상승을 보인다라고 전망한 것이고요.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 CPU향 소켓 수요가 견조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텔도 차세대 서버용 PC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면 이쪽 인텔발 CPU향 소켓 매출도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ISC가 4분기는 어떤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가 좀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네, 4분기 역시나 그 비메모리로 인해서 그 업황보다는 견조한 실적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SC까지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